자, 이번 시간에 앞에 슬라이드 보셨던 내용들 기초로 이제 그 교재를 보면서 언더라인, 밑줄 작업 좀 하고요. 추가 설명 드릴 부분들은 추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서는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34페이지 정도 되고요. 화면을 좀 맞춰볼게요. 자, 일단 7분법을 시대로 갑니다. 7분법 시대. 칠략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분류의 연원을 알 수 있는 동양 최고의 분류법. 요 정도가 이제 언더라인 되겠죠? 중국 최초의 목록이고, 또 주제에 따라서 분류했으니까 분류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전한 때, 언제냐? 때가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전한 때. 성제가, 황제예요, 황제. 비부, 궁정문고를 설치했는데, 비부의 이 비자가 이 비밀할 때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책을 비밀리에 보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창고에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 보물창고 리스트예요, 이게 일종의. 유향으로 하여금 분소경의 의도서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유향은 경전, 제자, 요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그냥 가볍게 읽어라 이런 의미를 들 때는요, 그냥 요런 거 하나 찍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 하듯이 읽고 가세요. 그래서 유향도 했고요. 유향이 이제 주되게 했고요. 임괭도 있었고, 이주기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별록 20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별록이 이제 포인트죠. 유향이 별록. 근데 유향이 이걸 다 만들지를 못하고 죽었고요. 아들 유흠이 유계략, 제자략 이렇게 해서 7략 7권을 완성했습니다. 유흠이 7략 7권 완성. 그래서 7략은 뭐 경계다, 카테고리의 의미다, 뭐 이런 뜻이니까 넘어가고요. 현존하지 않는다. 7략은 현존하지 않고 어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한서의 예문제를 엮을 때 7략을 참고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주요한 멘트죠. 내용을 보시면 이건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병수야, 시방, 제육볶음을 먹고 싶다 했냐?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했었고요. 자, 유계략에서도 경사자집 한번 따져보시면 자, 경부는 유계략, 그 다음에 사부도 포함이었죠. 경부 유계략, 그 다음에 제자략 자부, 시부략 집부, 그 다음에 병서략 자부 뭐 이런 식이었죠. 이건 뭐 앞에 봤던 슬라이드 위주 복습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춘추예요. 춘추. 요게 바로 역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다. 춘추가 역사 관련 서술이 여기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계략은 주된 부분은 다 역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경전의 성격이 강한데, 춘추만큼은 경전의 성격과 함께 역사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략이 총류적 개념이라 하니까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략은 나머지 6개략의 총설로 각 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실제적 육분법. 그래서 실제적 육분법이라는 슬라이드의 표 설명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특징도 요것도 그냥 좀 이렇게 반드시 외워라 뭐 이런 거보다는 참고로 가볍게 대신 이게 한 3회독 때 보셨으면 하는 차원의 것들이에요. 한 3회독 때 보셨으면 하는 차원의 것들. 참,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던 거 이 부분은 있죠. 이 부분, 집략 요 부분,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별표. 그 다음에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시험에 나왔던 건 이걸로 하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신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교 경전류를 일단은 만들어서 했고, 독립부분으로 설정했고, 육아의 지위를 인정했다. 나머지, 공자 이외 육아조술은 제자와 동격을 했다. 제파를 인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심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육아의 유계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유가 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이것도 유교할 때 유자거든요. 그럼 여기에 유가 있고 유계략의 유교는 뭡니까? 이 위쪽은 공자의 저술 위주인 거고 밑에는 공자 말고 나머지들의 저술 뭐 이런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설을 춘추하게 포함시켰다. 사를 경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경의 일부가 된 거예요.
소학을 유기에 포함시켰다. 이건 쭉 한번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서 예문지. 한서 예문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서라고 하는 책에 예문지라고 하는 편인 것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칠략을 토대로 했고 방고가 편찬했습니다. 전한 성제 때 만들어졌던 책이죠. 이건 후한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후한. 칠략은 전한 성제 이쪽에 이제 뭐 유향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 방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유추 가능하다. 자, 칠지 누가 송나라 때 비서승 왕검이 또 비각의 도서잖아. 아까 비부의 서적이었잖아요. 그쵸? 비가 이 비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고 보물창고 같은 이런 의미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사부 관수 목록으로 편찬된 것을 7분법으로 따로 편찬한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사부 관수 목록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사분법이에요. 관에서 편찬했던 목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7분법으로 다시 편찬한 겁니다. 따로 편찬, 또다시 따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디에 전해지고 있는지도 한번 봤었죠. 수서경적지에 전해지고 있고요. 자, 얘는 명실상부한 7분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도보지도 추가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 있죠. 도교와 불교가 부록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자로 끝나는 애들이 불교가 연결되는 거였죠. 불교가 부록에 들어가 있었죠. 자, 칠록으로 가보면 누가 있죠? 양나라 때 완효서. 역시 소실돼서 알 수 없지만요. 광홍명집에 자서가 수록이 되어 있어서 7분법 책임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수서경적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역사와 지리 합병해서 기존록에 두고 뭐 불교와 도교의 것을 떠르띄었다. 이렇게 불교와 도교에 관한 것을 부록에서 정교 항목으로 독립했다는 말이 불법록과 선도록이에요. 요것이고, 요 불법록이라는 걸 불법지 뭐 이래가지고 칠지의 거랑 이렇게 섞어갖고 뭐 옛날에 기출에서 나왔던 적은 있어요. 얘들은 제가 뭐 반드시 암기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한 3번째, 4번째 볼 때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됐었던 영역이에요. 출제는 됐었던 영역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칠록의 특징을 보면은 이 말이 나오죠. 7분법 정신을 충분히 살리고 4분법의 특징을 도입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합리적이다, 세밀했다, 이게 제일 잘 만들었다. 제일 잘 만들었다. 그 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요거 제일 잘 만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자, 삼장분류법으로 갈까요? 삼장분류법. 자, 누가 당나라 때 지승이 개원속교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모든 불점 목록은 개원속교록의 체계를 따라요. 그래서 경, 율, 논 이렇게 3가지로 모양을 만들죠.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하고요. 요건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일단 지로 끝나는 애들은 부록으로 가 있죠. 수서경적 지로 끝나면 또 부록으로 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들 패턴으로만 좀 봤었습니다. 삼장분류법에 대한 출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거 정도 여기서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밤이니까 맥주 한 잔. 예. 자, 그 다음에 4분법.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대부분 시험 문제는 4분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7분법과 4분법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7분법보다는 4분법의 비중이 더 높고요. 자, 일단 중경부, 뭐 앞에서는 위중경부라고 했었잖아요. 위나라였죠. 위나라 정무. 그래서 위중경부라고도 불렀어요. 현존하지도 않고 내용도 몰라요. 근데 어디에 전해지고 있다? 수서경적지에 중경신부가 이걸 통해서 편찬됐다 라고 하니까 중경부 분류체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동양사문법의 효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경신부로 가면 이제 이건 진중경부라고도 부른다 했었죠. 진나라 때 순우기 편찬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내용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분법 체계 목록. 진나라 초의 순우은 중경부를 중부해서
중경신부. 내용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분법, 이걸 편찬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 정리해드린 부분이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흐름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진원제서목입니다. 동진초, 저장랑 이충이 진원제서목을 편찬했어요. 그래서 정순이, 정묵순우 이충에 이제 이가 되겠죠? 중경신부의 분류법을 보면 을부와 병부를 순서를 바꿨어요. 기억나시죠? 순서를 바꿨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사분법의 순서가 이충에 의해서 확립됐다. 이충에 의해서 확립됐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의의로서. 그 다음에 앞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의의로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부의 명칭은 갑을병정으로 했지만 순서는 경사자제일순.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사분법의 내용차서를 확립했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이건 저기다 해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내용차서 확립. 자, 수서경적지. 당태종 때 이순품 위안이 이유수증 편찬했다라고 돼 있는데 누구도 알아두자 했었죠? 위징 또는 위징이에요. 위징. 이름 좀 특이하지만 알아두세요. 위징. 자,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왕검의 칠지, 완현서 칠록 등을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다 이것저것 참고해서 칠지도 칠록도 참고했고요. 우리 한서에 뭐가 있었죠? 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칠략이죠. 칠략의 내용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칠략을 참고했다라고도 어느 정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여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완성했다는, 사분법을 확립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갑을병정이 아니라 경사자집의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립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권에서 총목 갈까요? 기운 6세 손사이, 문영강, 문원강, 문진강, 문소각. 이게 책 창고 4개. 이 책 창고에다가 사분법으로 정리를 해서 만든 200권짜리 목록입니다. 대단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때, 유교의 전통이 뭐로 가냐면, 고증학으로 가요. 고증학으로. 그러니까 원체 가짜 책들이 많았다는 거죠. 유교 전통이 되게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성리학도 가고, 양명학도 가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 가짜 책들도 많고,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짜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기껏 공부했는데 보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가짜 책으로 공부한 거였어요. 이것처럼 허탈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고증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고증학적인 계통 내에서 이루어진 게 이 사권에서 총목입니다. 모두 모아서 한번 다 검토해보자. 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의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후대 한적부에 큰 영향을 주고요. 지금도 이거대로 가죠. 그래서 경부 16, 10개, 사부 15개, 자부 14개, 집부 5개 해서 총 44개 봤었고요. 요건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겁니다. 영유 2글자죠. 2글자, 서류 2글자, 시류 2글자, 예류 2글자. 춘추는 외우자 있었고요. 효경은 경자 들어갔고, 오경청 유류 경자 외우자 있었고, 악류는 2글자, 소학류 외우자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부는 자, 역사 사자 들어갔죠. 해 연자 들어갔죠. 기서분말류 외우자 있었고요. 별사류, 잡사류, 조령주의류 요것도 영자. 전기 900번째 생각을 잘했죠. 사초류 사자 들어갔죠. 제기류는 외우자 있었습니다. 칠영류 때 시자에다 명령한 여자 다 들어가 있죠. 지리류 이것도 900번째 생각했던 거고요. 직관 외우자 있었고 정서도 외우자 있었어요. 목록류도 암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사평류 역사자 역사할 때 사자 들어가 있죠.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차부. 다 집가자 천국이죠. 집가자. 이게 집가자가 있는 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술자, 그러니까 우리 기술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 술수, 예술 이런 거, 그다음에 산자 들어간 거라 그랬었고요. 나머지 또 집가자 들어간 거 3개 빼고서는 다 보롱류와 유서류가 있었죠. 자, 집부에서도 보면은 모을 집자, 그다음에 시할 때 시자,
작사, 작곡을 생각하면 되는 사곡류, 그것 빼면 초사류 하나 남는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문법의 장점 가면요. 일단은 간단해요. 당연히 그래서 쉽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 문화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동양 전문 도서관에도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저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느낌표 정도 쳐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동양화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서관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분류는. 사서관이라도 이 분류를 담당할 수 있다. 이 정도.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고서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한문학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실제 그 사학과나 한문학과 이런 쪽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점검하고 또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좀 문제가 명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분에 치우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으니 유교적 책이 많기는 했었어도 다른 뭐 사부라든가 이런 데보다 많지는 않아도 맨 앞에다 일단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 이론적 체계 전개보다는 그냥 체제 위주의 전통적 방법으로 나열했다. 말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부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서학 및 신학 같은 잡다한 책들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부가 일종의 뭐 이렇게 창고처럼 막, 야, 이거 들 데 없으면 자부에다 갖다 넣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유속의 명사 같은 데 경우에는 부적당한 개념이 명확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앞에 있던 보롱류, 유서류, 목록류 같은 것들이 이런 데 해당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고전에 관련된 거니까 서학 수용이 어려운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지분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문법으로 된 정리 목록은 부유속의 순서로 적혀 있을 뿐,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류, 유강목처럼 부유속으로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책의 배가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분류기가 없는 것이 통례니까 검색이 불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NDC 갑니다. NDC 1929년도 거를 최초로 보통 보는 편이에요. 29년도 거 최초로 보니까 너무 되게 빨리 나왔습니다. 일본 10진 분류법을 개선해서 일본 도서관협회가 편찬한 일본의 표준 10진 분류법. 그 다음에 95년 신정 9판이 발행된 바 있는데 최근에 신정 10판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쯤 되겠네요. 신정 10판이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EC 주류별 근거. 그래서 EC 주류별 특징이요. 역사가 앞에 나와요. 사회과학하고 역사가 거의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LCC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사와 사회과학이 같이 붙어있다라는 게 EC 주류별 근거와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거 600 산업이 특이하다. 그랬었던 거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표로 6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KDC랑 유사해요. 근데 여기는 해양 구분이 있다는 거. KDC도 표준 구분, 형식 구분이 있고요. 지리도 있고요. 언어도 있고요. 문학 형식도 있고 언어 공통도 있습니다. 근데 KDC에 없는 게 해양 구분이고 UDC에 없는데 KDC에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봤지만 종교 공통 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은 상관세계를 갖추고 있고 아라비아 시점을 사용하는 순수기호법. 뭐 이것도 기본적 특징이니까 참고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도법입니다. 중국 도서관 도서분류법인데 일단은 1975년에 뭐 만들었고요. 99년 사판에서 명칭을 이렇게 수정도 했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중국 표준분류법 평균 8년 기본적인 내용 아까서 말씀드렸죠. 자, LMWI를 제외한 22개의 공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비십진 기호법을 사용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특 보면 마치 LCC 기호를 연상합니다. 연상시키는데요. 재밌는 게 5번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UDC의 분석합성식 요소와 DDC 조기성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UDC 분석합성 요소, DDC 조기성 도입. 요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이 중도법도 보면은 이 덧셈 기호, UDC의 기호 중에 이 덧셈 기호 같은 거 이제 첨가 기호 이런 걸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시험에도 나왔던 질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앞에서 그 슬라이드 설명드릴 때 LCC에 대한 얘기는 이것을 보면 LCC를 연상케 한다 이 소리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소수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다. 세 자리 다음에 숫자를 수점을 찍는다라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보조표 8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뭐가 이제 됐냐면 중국 3대 분류법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인민, 과학, 도서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게 이 플레임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연상하기 쉽게 모아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자, 한국 문헌 분류사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최사위가 긴장해서 초조해 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목록으로 추정된다. 먼저 말씀드렸고 현존하진 않아요. 자, 대승 경율론, 소승 경율론. 이래서 3장 여기 있는 이 경율론 때문에 3장 분류법입니다. 경율론 때문에 3장 분류법. 자, 신편제정교정 총록은요. 당연히 우리 현존 포인트 이거 살려줘야 돼.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목록. 그래서 일명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의천록, 속장목록, 교장총록. 그래서 의천이 지었단 말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이죠.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 요것도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해서 꼭 알아두세요. 장소 목록의 효시다. 이 소라고 하는 게 연구서란 소리입니다. 연구서의 형식 중에 하나래요. 불교에서. 그래서 장소 목록의 효시다 해서 이게 연구서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떠올리시려면 대승기신론소 아까 원유대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대승기신론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소에 대한 포인트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리을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거라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대장 목록 제수 있었죠? 제수. 그러니까 초조대장 목록은 최사위, 의천 신편제종교장 총록은 의천, 제조대장 목록은 수기법사. 그래서 일단 8만 대장경의 목록 이렇게 보기로 했었고요. 자, 조선시대 유교 목록으로 가면 해동문헌 총록. 유교 목록이지 조선시대 사분법 하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사분법을 참고하여 개수하였기 때문에 사분법이라고 유각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사자집을 사용한 사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교 목록이고요. 인조 때 김유가 편찬합니다. 임난 이후에 만들게 되는 겁니다. 뭐 요 정도는 뭐 교양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규장총목 이제 정조 때로 넘어가죠. 정조 때가 돼서 정조 5년 서우수가 편찬하고요. 현재 살아있는 최고의 해제서목이다. 최초의 장서목록. 요거 되게 중요한 의의죠. 아주 중요한 의의입니다. 사분법이고 경사자집으로 되어 있고 이건 말씀드렸고요. 자, 중국본과 한국본이 모여 있고 사고전서 총목보다 1년 먼저 나와요. 사고전서 총목이 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고전서 총목은 이제 기간이 있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나왔었는데요. 1773년부터 1782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년 먼저 나왔으니까 1781년에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완성되기 1년 전에 우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규정 총목은 1781년에 나왔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규정 총목 만들게 된 이유도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정조가 그랬답니다. 야, 중국에는 저거 지금 만든다고 이제 저 북적북적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냐? 하나 만들어. 이래가지고 만든 거래요. 뭐 그냥 쉽게 우리 일상 언어 대화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은 저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든 거라는 거죠. 자, 누판고는요. 정조 20년. 정조 20년에 서유구가 편찬을 했고요. 아들이죠. 위에 있는 서우수의 아들. 그래서 이거 이름 외우기를 전 이렇게 했어요. 은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판고의 기억 보이시죠? 서유구의 기억. 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워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자, 그 다음에 서호수랑 서유구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 누판고, 서유구. 그랬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각 판 한 판목의 목록이다. 책판 목록이라 부른다. 원래 이 책판 목록은요, 누판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게 이제 고사차료 책판 목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더 유명합니다. 관찬으로서 되게 유명하니까 이걸 넣어준 거고요.
자, 사분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명을 우선적으로 편찬한 어정서를 먼저 분류 별치한 다음에 경사자제표 형태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름 우리 방식이 재밌다. 특히 우리 실정에 맞게 개수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요거 알아두실 게 뭐와는 다르다? 규정 총목 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랑 똑같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각판본만 수록한 것이라서 규모가 작다. 해제도 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잘 만든 거다. 잘 만든, 가장 권위 있고 책판 목록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 편성체가 잘 갖춰진 목록이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의적인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예, 그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실도서 목록이에요. 1909년. 이제 대한제국 시대죠. 대한제국 시대 때 규장과 개편하고 하면서 조선조에 있어서 가장 방대한 사문법 분류 목록을 만듭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규장각 도서과. 그 다음에 중국의 사고전서 총목 제휴의 분류법을 채용해요. 그 다음에 자국 우선 원리 적용을 합니다. 안에는. 그래서 우리 연상할 때 뭘 연상하자? DDC와 KDC를 연상하자. 이렇게 했었죠. DDC가 사고전서 총목이라면 KDC가 뭐야? KDC가 이제 이 제실도서 목록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도서 해제라든가 조선총독부 고도서 목록 등은 사분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도서 해제, 고도서 목록, 이런 식의 말 있죠. 요게 들어가면 사분법이에요. 고선책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이상한 책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이후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양서분류표는 이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거고요. 이건 책에, 저 슬라이드에서 그냥 보여드리지 않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진식에서는 조선총독부 도서관 분류법, 이게 최초를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박봉석 편찬, KDCP, 이게 이제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십진식으로서는 조금 최초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죠. 자, 근데 좀 독특한 거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의의는 있기 때문에 별표 쳐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국서지 또는 조선서지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고종 때 모리스 꾸랑이 조선, 일본, 중국 등에 수집한 조선 관계자를 모아서 편찬한 겁니다. 대단한 업적, 애정 이런 게 없었으면 안 될까 싶어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우리나라 책도 제법 프랑스로 가져가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또 아쉽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진짜 3,821종짜리 책들을 쭉 정리한 거라서 대단한 업적이고요. 파리에서 출간해요. 분류법도 특이해요. 구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불호 해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건 프랑스 사람입니다. 고종 때 모리스 꾸랑이라고 하죠. 조선 총독부 분류법. 요거는 왠지 보면은 DDC 같이 생겼는데 DDC는 다 구성이 달라요. 이때 당시 일본이 자기네들 천황이다, 한국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니까 미국은 적국이죠. 적국의 분류 체계와 같은 걸 쓸 리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쉽지만 알아뒀어야 되는 거. 서양 학문이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 사용된 최초의 십진 분류. 아쉽죠. 아쉽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쉽다. 이건 좀 그렇네요. 예, 아무튼요. 잘못 찍은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자, 10개로 넘어가면 10개의 유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유문 안에 십진식으로 100단위까지 전개됩니다. 참고하세요. 이건 다 밑줄 칠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칠만한 거는 요거예요. 최초 십진. 국내 사용 최초 십진. 요 정도입니다. DDC와 다르다. 이거는 그래도 아까 찍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찍죠. 자,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 부속도서관 양서분류표. 이건 해보면 요 정도 당연히 LCC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거는 주류가 DDC나 LCC와는 상당히 같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보세요. 자, KDCP.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 박봉석 KDCP는 되게 의의도 많고요. 이미 출제됐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해방 후 한국 박봉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 10진 분류표. 그러니까 한국인에 의한 최초 10진 분류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1부터 9까지 주제별 각국 분류표 참작했고 정신과학, 물질과학 순으로 독창적 배열을 했습니다. 배열은 조금 다른 데와 달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 이론보다는 문헌량과 그 이윤 가치를 중시했어요. 이게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 이거는 이 말로 그냥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양본인, 뭐 한국본인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습 있죠. 1, 3, 4, 그 다음에 2, 5,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 된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조기성 보조표. 원래 보조표가 별도로 마련된 보조표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조기성 보조표를 채택했다고 하지만 별도로 마련된 보조표는 없고요. 그냥 표 안에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관성 결여가 문제같이 되고요. 구성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위주로만 가셔도 되고 이 부분이 상관관명색인부터가 부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나왔듯이 제1표가 강목표, 소도소관용이고요. 제2표가 요목표, 중도소관, 세목표, 대도소관 이렇게 맞춰져 있죠. 자, 박봉석 주요 업적. 이건 앞에 슬라이드에서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장점. 이것도 슬라이드에서 했던 겁니다. 네, 가볍게 가르쳤습니다. 기호가 간단, 순수기호법, 뭐 한국실정 저갑됐고요. 학문 발전 과정과 일치, 이론적 체계에 맞는 함적 배열. 자, 이 말하고 앞에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과학적 이론보다 문헌력과 그 이용 가치를 중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는 또 이론적이면 체계에 맞는 함적 배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헌량도 이용하고 나름 또 이론적 배열, 그러니까 배열에 있어서는 또 이론성도 띄고 있고, 네, 배열에 있어서는 이론성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학에서 물질과학 순으로 배열했지만 그 이론 자체가 그 과학적 이론보다는 문헌량, 이게 문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더 중시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뒷말이 좀 잘 안 맞긴 합니다. 이게 같은 책에 있는 표현들인데 다 이래요. 이거는 그냥 말로서만 따로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류의 어문학 합쳤다라는 거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F는 인문과학 3류의 사회과학이 뭐 5류에 있다. 과거 문헌 분리에서 탈피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 조기성 표가 조기성 기호가 표 자체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보조표가 별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 답이 곤란해요. 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 자리를 고정됐기 때문이라 얘기했었죠. 색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불충분하다. 그 다음에 분류가 곤란한 경우다. 이거 똑같이 뭐 때문이겠어요? 내 자리를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제 삽입이 힘들고, 그 다음에 분류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내 자리를 고정됐기 때문이고요. 주가 분류표에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 그림으로 보여드렸었죠.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슬라이드에서 안 봤던 게 이제 HUDC예요. 그 한은도서 분류법인데 이분은 이제 고재창 쌤 마치 미국의 카터와 듀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봉석과 고재창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이 또 업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DDC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신 편이에요. 이때는 고재창 쌤이 외국 걸 많이 참고하셨어요. 그래서 DDC 책에 따라서 넣었고요. 10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문 10진식으로 전개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국연 10진 분류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반연구원에서 만든 걸로. 자, 다음 시간에는 서양 문헌 분류사 또 슬라이드부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